예. 그래서 이 부분을 15년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비록 제가 발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과 그다음에 통계 자료들을 제가 좀 더 확인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전담법관이 도입된 이후로 이제 임용되는 전담법관들을 보니까 매년 2명, 3명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전담법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경력 5년으로 낮추는 것과 보완해서 경력이 있는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와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당초 안처럼 20년을 유지를 하든 아니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15년으로 낮추든 어느 쪽이든 법사위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그에 따를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취지가 이제 법관 선발 진입 하한선을 당초 계획된 10년에서 5년으로 고정시키는 데 따라서 그에 이제 대응해서 법적 일원화 취지를 조금 더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법관 이제 경력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법관 제도는 아시다시피 한 법원에서 정년 때까지 평생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20년 전담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은 2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력과 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이제 법원으로 들어올 기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법적 일원화 취지에는 확실히 더 부합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법원에서 그만큼 인사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든 이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년으로 낮추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법을 좀 질의 드릴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을 오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허위 영상물, 소위 말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항에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상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처벌 조항을 확장하는 건 좋긴 한데 단순히 그러니까 시청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 지나치게 형벌이 확장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아청법을 보면은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항에는 알면서라는 고의 조항이 사실 빠져 있거든요. 우리 처장님 지금 나중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고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해서 보다 처벌을 확대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또 무고하게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누군가가 파일을 보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 다운로드 돼서 그 파일을 소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영상을 누군가가 보냈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고 이게 뭐지 하고 시청했다가 처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것은 알면서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주십시오. 처장님부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소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형태를 과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처벌해야 될지는 고의 입증하는 수사관들이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법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 두 가지인데요. 의원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위원장 보고한 거는 20년 이상의 법적 영역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 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를 20년을 15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소위 딥페이크법 관련 법인데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봤는데 그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법 상식으로 보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거를 구별하는 데는 상당히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재판에서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뭐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입증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두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영기 의원님. 어제도 그와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의를 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소지, 시청, 판매, 광고 등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고의와 알면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무부 장관 말씀처럼 이게 그 알면서 고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게 명확히 법안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우선 논의 과정 속에 그 내용을 다 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 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좀 더 이 대상이 딥페이크 영상 등에 관해서는 가해자도 10대가 75% 정도 되고 피해자도 65% 정도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르르 몰려서 어른들은 당연히 이것을 절도 있게 구분해 내는데요. 아이들은 이걸 같이 안 본 너는 우리 애서 왕따야라든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우르르라고 하는 문화와 이렇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피해자가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법조문에는 넣지 않는 것이 체계상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그동안 아청법에도 그리고 엠번방 사건 때도 알면서 고의로라고 하는 부분이 법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죄는 아주 진화하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걱정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또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일을 하고 고의로 하는 자들을 먼저 처벌하고 그런 장을 연 자들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 경력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 안이 그 법원 쪽에서도 또한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의원님들. 예, 이성범 간사님.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서 좀 다소 당혹스럽긴 합니다. 소위에서 어제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20년으로 전담법관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다만 그 논의된 과정은 그냥 서술 기술 형식이 마치 그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형식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구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에서 20년이라고 해서 다 논의를 했고 합의를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충분한 논의를 이루어진 사안을 갑자기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좋으냐 15년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형식에 운영하는 제도 운영의 모양, 인력 운영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검토할 문제지 여기서 갑자기 그걸 기한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제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법원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알면서도라는 그 용어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알면서도라는 개념이 바로 고의라는 얘기입니다. 고의로 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이 행위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문에 정리한 겁니다. 법 체계에서 아청법에 규정한 것은 사실은 소지나 그 시청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게 죄형 형벌 비례 원칙에 다소 그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법문을 넣긴 했습니다만 법 구조에 보면 그 구조 자체가 이미 고의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 작구의 명확성을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또 의원들이 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 법문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지 거기서 굳이 그걸 넣는다고 해서 뭐 과실범이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문 자체가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취지냐면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사건이 됐을 때 당사자는 대부분 요새 무슨 사고만 나면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이다 그래가지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걸 실제로 몰랐는데 우연히 받아봤더니 있더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에 그럼 과연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전에도 디페이크물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단속됐을 때 고의로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지 않은 한 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그 법문에서 법문 구조 자체가 알면서 소지한 경우는 처벌하게 돼 있는 법문이 그 규정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소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위원장께서 뭐 위원장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청법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범 간사님 말씀은 이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른 법에서는 문구가 달라요. 그러면 이 뭐라 그럴까 해석의 여지가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통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위원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요. 네, 어제 자, 잠깐만요. 예. 전문위원 예. 네, 논의 과정에서 14조 2의 규정도 사실은 14조의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향하고